안녕하세요. 고물을 보물로 바꾸는 강사 안선욱입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남들이 헌 것만 선물을 해요. 저한테 갖다 주면 전부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리폼, 리사이클에 대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후라이팬에다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후라이팬에 구멍 뚫는 방법은 제가 뒤편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후라이팬에다 이제 먼저 색칠을 할 건데요. 아크릴 물감하고 그다음에 다용도 실러하고 1대1로 섞어서 그리고 칠해 줄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에다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방법은 이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하고 다용도 실러하고 섞어서 1대1로 여러분들이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칠해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다용도 실러가 없다 라고 하시면 젯소를 칠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크릴 물감만 칠했을 경우에는 금방 잘 벗겨져요. 처음에는 잘 칠해진 것 같아도 나중에 잘 벗겨지니까요. 다용도 실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젯소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칠해 주세요. 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칠한 부분이 저렇게 작은 부분은 작은 붓으로 칠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붓 2개를 가지고 칠해 주셔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잘 펴지게 안 칠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펴서 전부 칠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라이로 잘 말려 주셔야 돼요. 다용도 실러가 들어가면 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뒤로 칠해 줬는데요. 한쪽을 칠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말리고 드라이로 말리고 난 다음에 뒤편을 칠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에가 묻거나 끈적거리거든요. 그리고 덜 마른 상태에서 칠하잖아요. 덜 마른 상태에서 칠하면 이게 손에가 묻어서 벗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칠한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데 말리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말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냅킨을 좀 오려 주시면 되겠죠. 자, 후라이팬이라서 주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관련된 냅킨을 제가 골라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냅킨을 고를 때 바탕이 흰색인 거를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작품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흰색인 걸 고르시고 냅킨이 3겹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겹을 떼주세요. 그리고 2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오려 주시면 됩니다. 한 장을 오리는 것보다 이렇게 반을 딱 자른 다음에 오려 주시면 조금 오리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맞춰서 붙일 건데 보시면 옆에가 저렇게 굴곡이 데는 약간 주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오려주면 주름 없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또 그림하고 가깝게 오려주셔도 돼요. 오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림하고 가깝게 오려서 그냥 일자로 붙여놓으면 자국이 남아요. 같은 흰색이라도. 그러니까 그림하고 가깝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오려주세요. 자, 드라이로 잘 말려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려 놨어요.
오려놓은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잘 말려졌나 확인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색칠을 할 거예요. 자, 아까는 다용도 실러를 섞어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한번 위에 색칠하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말려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덜 마른 상태에서 칠을 하면 벗겨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용도 실러는 안 하고요. 물감만 칠해주는데 스펀지로 칠해줄 거예요. 왜 스펀지로 칠해주냐면요, 여러분들이 붓으로 칠하면 붓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스펀지로 더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펀지로 칠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스펀지로 칠해줄 때는 물을 안 넣으셔야 돼요. 스펀지로 칠할 때는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컥질컥 하면서요, 지금 다용도 실러 칠해 놓은 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로 칠해 주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스펀지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저런 부분들, 사이사이 저런 데는 이렇게 작은 붓으로 여러분들이 칠해 주세요. 그래서 붓으로 먼저 다 한번 칠해 준 다음에 스펀지로 한번 두들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지금 칠해놓은 위에다가 해주면 붓으로 칠한 거하고 스펀지로 칠한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칠해 줄 때도 여러분들이 칠하기가 좀 힘들다, 스펀지로 칠하기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지금처럼 붓으로 한번 칠해주고 위에다가 스펀지로만 살짝 두들겨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앞뒤로 다 칠을 해주세요. 자, 스펀지로 한번 다 칠하고 이제 드라이로 말렸는데요. 드라이로 완전히 잘 말려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보면 우리가 후라이팬이 검정색이잖아요. 보면은 약간 검정색이 보이죠.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칠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스펀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5cm 정도의 스펀지 두께가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내구탱이를 잡아서 마스킹 테이프로 돌려주시면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못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스펀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쓰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빨아 주셔야 돼요. 바로 빨아 주지 않으면은 일회용이에요. 근데 빨아 주면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나면 반드시 물에 담궈서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색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아까 스펀지로 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감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서 붓으로 칠할 거예요. 두 번째 스펀지로 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붓으로 칠해도 괜찮아요. 근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뜰 수 있어요. 그래서 붓으로 사용할 때 물을 안 섞으면 붓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섞어주는데 많이는 넣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칠해주면 지금 바탕에 검정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러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스펀지로 한번, 그 다음에 붓으로 한번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깔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연한 색을 살짝 넣으면 돼요. 지금 같은 네킨이다 그러면은 파란색을 조금만 넣어서 연 하늘색으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흰색이니까 제가 흰색을 칠해서 했습니다.
자, 이 냅킨을 보면 제가 어떻게 오렸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 반쪽은 이와 같이 지금 오렸죠.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오렸냐면 제가 밑에만 먼저 오렸고요. 위에는 이렇게 반쪽만 해서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반쪽이 남죠. 그 반쪽 남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자, 거기에 있는 꽃만 오렸어요. 그래서 꽃만 오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가 꽃만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냅킨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냅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도 붙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냅킨을 붙여줄 때는 한 겹만 붙인다 그랬어요. 맨 위에 한 겹만. 그래서 한 겹을 뗄 때는 침을 살짝 묻혀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떼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떼는 걸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떼어 놓으세요. 미리 다 떼어 놓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미리 다 떼어내 주시고 이제 위치를 잡는데요. 위치를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는 잘못 붙이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꽂아 벽에 걸었을 때 기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내가 잘 맞춰졌으면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 지금 뭐냐면 굴곡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위집을 주고 난 다음에 붙이시면 주름 없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맞춰보고 주름이 갈 만한 데는 이렇게 가위집을 먼저 주세요. 자,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자꾸 지금 날려요. 그래서 먼저 풀칠을 잘 해주시고요. 끝에만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가위집 준 데를 이렇게 해주시면 주름 없이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어요. 굴곡진 곳에서. 그래서 언제나 굴곡진 곳을 할 때는 어디가 겹치는지 어디가 주름이 가는지를 보고 가위집을 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풀칠을 해줄 때는 항상 가로 세로를 한 번씩 해주셔야지만 안 칠해지는 부분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가운데 누르고 양쪽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붙여주세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이렇게 멋진 명품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림이 명품 같다고 정말 명품 시계로 바뀌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냅킨공예는 여러분들이 리폼하기에 제일 좋은 게 냅킨공예잖아요. 자,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이렇게 내가 그림을 선택을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풀을 약간 묻혀서 전체적으로 펴주세요. 펴줄 때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실링은 주름을 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주름 없이 붙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름이 있게 붙이는데 이렇게 실링을 하면서 다 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래도 주름진 부분들이 남거든요. 그러면 물티슈로 꼼꼼하게 다 눌러주세요. 자, 아까 꽃만 오려놓은 거 있었죠. 예, 꽃만 오려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붙여도 되고 아래에다 붙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시계 바늘이 들어가야 돼서 제가 밑에다 붙일 거예요. 자, 아까 작게 오려놓은 거는 위에다가 조금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냅킨을 꼭 그대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런 꽃그림은 꽃그림대로만 오려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는 다 붙였습니다. 자, 뒤에는 아까 오려놓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붙여봤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뒤에도 색칠을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색칠을 해서 저렇게 붙였습니다.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어때요? 냅킨 한 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줘야 되죠. 항상 바니쉬 칠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많이 칠하지 마라. 묻힌 다음에 닦아내고 펴서 발라줘라. 그렇지 않으면 떡이 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펴서 여러분들이 다 칠해 주시고요.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번은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다 칠해 준 다음에 이제 시계를 한번 끼워 볼 건데요. 색칠도 하고 바니쉬를 칠하다 보면 간혹 구멍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붓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는 이 나사가 있죠. 나사를 풀으세요. 나사를 풀은 다음에 뒤에서 돌려서요. 나사가 안에 완전히 나올 때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나사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껴주면 되죠. 아까 빼놨던 거를 다시 막으세요. 자, 이거를 할 때는 저렇게 살짝만 고정해주고 뒤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앞에는 딱 잡고 있고 뒤에서 돌려주세요. 자, 시계 바늘을 끼울 건데요. 시침, 분침, 초침 그렇죠? 예, 시침부터 눌러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만 눌러주셔야 돼요. 그 위에를 누르면 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그 가운데를 눌러서 수평을 맞춰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시침이 돌아가죠. 분침을 돌렸을 때 시침이 돌아가면 잘 끼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긴
초침을 꽂아주는데 이때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그렇게 꽂아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보는데요. 자, 보시면 초침만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 분침이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하세요. 분침이 돌아가면 여러분들 잘 끼워진 거예요. 자, 이제 숫자를 붙여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붙일 수도 있고 멀리 붙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이 초침에다 맞춰서 우리가 붙였죠. 초침에다가 맞춰서 붙이는데 나는 저 바깥으로 내는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그 간격만큼을 띄워주시면 돼요. 자, 1시예요. 그러면 일자를 어떻게 붙이냐면요. 자, 초침 끝에다 붙일 때는 1시에 초침을 맞춘 다음에 일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빨간 초침 끝에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멀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만약에 2cm다. 그러면 자, 돌려준 다음에 이거를 2cm만큼 띄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넓게 붙이고 싶으시면. 자, 2시다. 그러면은 초침을 네, 저렇게 일자로 맞춰준 다음에 2cm 정도 띄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cm를 떼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붙여서 여러분들이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숫자를 가까운 데다 붙일 것이냐 멀리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초침보다 1cm만 한번 떼어볼 거예요. 초침에서 1cm 정도만 떼서 네, 붙이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얹어만 놓으세요. 전체적으로. 자, 1시예요. 그럼 1시를 맞췄어요. 그러면 숫자 1을 초침에서 1cm 정도만 떼는 거예요. 자, 돌려서 이제 이자도 초침보다 1cm 정도 떼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떼는 다음에 50번들을 다 해놓고 붙이시면 조금 쉽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cm씩만 떼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1시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이것도 초침에서 1cm 정도만 떼서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숫자를 그냥 올려만 놓으세요. 올려만 놓으시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간격이 전체적으로 잘 맞네? 간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물티슈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티슈로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혹 50분들을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티슈로 했을 때 물티슈가 그 양이 많은 거를 이렇게 같이 묻혀서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물 후라이팬을 명품 시계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흰색에서 제가 칠했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조금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검정색 바탕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 만든 시계를 제가 해 놓은 거고요. 제가 구멍 뚫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있어서 해주지만 여러분들 글쎄 목공소 가야 되나요? 집에 있는 걸로 뚫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못을 놓고 그 자리를 해준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구멍 뚫는 게 1cm 짜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1cm 짜리를 안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목공소 같은 데 가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구멍이 1cm는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껴보세요. 우리 아까 꼈잖아요. 이게 구멍에 잘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아까처럼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재료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육공예, 네킹공예 밴드로 좀 들어오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